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이화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여자대학교 중 여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통일해버렸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그에 의해 입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오늘 이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둔 만큼 숙명여자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단이 신입생을 선발하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폐지되고 서류형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이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으로 통일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는 다행히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과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진학 이후 첨단학관의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공과대학 첨단공학부와 사범계 약학부 예체능계 외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인데 그 신입생은 모두 정시모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모집 지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2024학년도까지 첨단공학부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역할을 하던 공과대학 내 자유전공학부였던 기초공학부가 있었는데 해당 모집 단위가 사라지고 첨단공학부로 바뀌어서 수시모집 수험생들에게 공과대학 내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할 기회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공학부와 달리 첨단공학부에서는 공과대학 내 전공이라도 화공생명공학부 및 기계시스템학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타 2025학년도 입시 변화점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진행한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로 숙명여자대학교는 특히 붉은색으로 표기된 모집 단위가 많은지라 이 팀장이 유형별로 번호를 매겨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공학부는 앞서 말씀해드렸듯 첨단공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24학년도까지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약학부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25학년도부터 모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3학년도에는 IT 소프트웨어 관련 모집 단위 신입생을 따로 선발하는 성격의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선발을 실시했는데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이 신설되면서 첨단학과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들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을 폐지하고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첨단학과가 해당 전형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며 첨단 소재 전자융합공학부 소속 두 전공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었으니 각 모집 단위 선발 전형 이동에 대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및 비율이 동일하고 장학금 혜택도 동일해서 이렇게 첨단학과를 굳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나누어 뽑는 이유에 대해서 이 팀장이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두 전형에 별 차이는 없으니 IT 소프트웨어 관련 모집 단위는 전형에 상관없이 학과에 특화된 역량을 보여주시고 진로 의지를 열심히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위 조직 구성을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과가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어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해당 전공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입결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석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2024학년도 입결이 대학 어디가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해당 데이터는 미공개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실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전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 상위 제 과목을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이 수단이 역시 적용하는데 숙명여자대
대학교 입결 자료에서는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은 등급이 단순 평균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니 실제 전형에 들어가는 성적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환산 점수를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 분석한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최종 합격자, 즉 전체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어디가의 자료는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 및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활용했던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지원을 많이 고려하는 대학의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입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는 했는데 원래도 고3 재적 여학생이 10%를 꽉 채워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한 학년이 200명인 여자 고등학교라면 20명 학생이 꽉 채워서 해당 전형에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이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은 거의 차이나지 않는데도 지원 인원은 꽤 많이 줄어들어서 추천 인원 제한 폐지가 반드시 지원 인원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여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전형 구성이 독특해서 이대 숙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이 써야지 또는 이대 숙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이 써야지 등이 접근이 어렵다고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를 철저히 강조했으니 해당 콘텐츠를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건동홍숙 라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똑같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인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정량평가의 성격이 강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안정에서 적정으로 많이 쓰는 편인 만큼 남학생은 홍대를, 여학생은 숙대를 안정 하향 카드로 생각한다는 경향성이 강하기도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전형에 다시 집중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모두 단계형 면접형 전형들이니 주요 학생부 위주 전형 중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싫다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뿐입니다. 즉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러했대 원래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 했는데 면접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홍익대학교는 애초에 3합8이라는 강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어서 정말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정량 성적을 본인이 무기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 성격이 조금은 다르고 숙명여자대학교는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수생들이 계속 유입되어 현역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점점 도는 만큼 아무리 숙명여자대학교의 2합 5가 홍익대학교보다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 했던 학생이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면 아예 안정카드로 국중세단의 2합 6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거나 서류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아예 학생부 종합 전형들로 카드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2합 5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 차라리 더 높은 대학을 쓰자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2 전형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도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자연계열에서는 2합 5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지원은 전형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전형 방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콘텐츠 제작 시점에서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가 아직 미공개 상태인지라 관련 데이터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 총합격자, 즉 최초와 충원 합격을 더한 전체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 정도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약학부, 생명시스템학부, 화공생명공학부는 2년간 꾸준히 입결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화학생명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계 쪽에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적은 만큼 기계 시스템학부는 입결이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낮은 축에 속하며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가족자원 경영학과나 어문계열 모집 단위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썩 입결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2024학년도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앞서 말한 수능 최저 부담이나 2합 5라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까와 같은 생각에 의함일 수도 있고
숙명여자대학교라는 여자대학교에 대한 여학생들이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그리고 작년인 2024학년도에 고3 학생 수가 2023학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해서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건도공속 라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 인원은 대부분 다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건국대학교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며 최근 건국대학교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입결 자료에서는 환산 점수도 공개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 및 추후 공개될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 50% 및 70%컷 성적도 꼭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처럼 갑자기 총합격자들이 평균이 0.25등급이 내려갔다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처럼 입결이 0.18등급 올라간 모집 단위는 거듭 말씀해드렸듯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학년도에 들어 자연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흡수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과 반대로 2025학년도 폐지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폐지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추가로 오늘 콘텐츠가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 전체 경쟁률과 입결을 보시면 그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을 병행 운영하다 2023학년도부터 인문계열 및 약학부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자연계열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분리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자연계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은 경쟁률이 19.53대 1,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은 경쟁률이 11.09대 1에 해당했는데 자연계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통합한 이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을 염두에 두었던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지원 인원 및 경쟁률이 확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전형을 통일한 인문계열은 아무래도 면접을 선호하지 않는 인원이 있다 보니 두 전형이 지원 인원 전체를 합친 정도의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 때와 비슷하게 많은 인원이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에 지원했을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도 해당 전형으로 유입되어 입결도 오히려 높아졌고요. 아무래도 단계형 면접형 전형은 상향으로도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많으니 지원 인원이 기본적으로 많고 진학 의지가 투철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 인재 영입 차원에서도 좋은 만큼 자연계열도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통일해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상황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여자대학교 특성상 인문 예체능 계열에 특화되어 있어 인문계열에서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면접이 번거롭긴 하지만 숙명여자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어찌됐든 면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에 지원했을 인원도 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넘어왔는데 자연계열의 경우 면접을 볼 거면 차라리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계열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열의 경우 종합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서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계열에 도전하려 했던 학생들이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서 지원하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서류형 전형이라서 지원하려 했던 내신 비교과 관리 수준이 준수한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를 말씀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이 학생들이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1단계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과에 지원하신 후 면접을 필사적으로 준비하시면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역시 아쉽게도 총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만 확인할 수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외고 국제고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 합격자의 평균이므로 타 학교로 이탈한 비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성적도 많이 들어있는 값인 만큼 언제나처럼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선발 모집 단위가 적기도 하고 어차피 2025학년도부터 면접형 전형으로 모두 전환되기 때문에 가볍게 경향성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어서 해당 학생들이 화공생명공학부 등의 인기 모집 단위에 지원했을 가능성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류형 전형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만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연계열에서도 면접이 시행되던 2022학년도 입결 자료와 함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내신 입결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에 첨단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당시에는 현재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전형 방식이 비슷했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 자연 계열을 분리한 2023학년도에는 이를 폐지하여 해당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학년도에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형 방식은 똑같지만 진로 역량 및 탐구 역량에 좀 더 특화된 학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첨단학과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25학년도에는 모든 계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통일하여 해당 전형을 폐지한 후 단계형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말씀해드렸듯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과 평가 항목별 반영 점수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진로 역량이 중요한 전형이니 결국에 IT 소프트웨어 분야에 정말 특화된 학생인지 서류 및 면접을 통해 꼼꼼히 검증한다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특별히 2024학년도 입결 자료와 함께 2022학년도 당시 면접형 소프트웨어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 입결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은 2022학년도 당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던 전형이라 1단계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 모집에서 전체 자유전공학부와 첨단학과 내 자유전공학부인 첨단공학부가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라 기존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역할을 하던 기초공학부는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 3년간 전형 내부 구성은 동일하지만 타 대학이 전형 구성 변화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수험생의 심리에 의해 경쟁률이나 입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통일됨에 따라 기존의 서류형 전형만 실시했던 자연계열 학생들 중 면접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은 타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신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이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진로에 대한 소신이 확실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 적극 도전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숙명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외고, 국제고 등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첨단학과들은 모집 전형이 이리저리 바뀌어 왔지만 결론적으로 IT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소신 그리고 실질적 역량이 중요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숙명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